항공과 비평TV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제트 전투기의 시대를 개막한 1세대 전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클릭 3번이 항공과 비평 주인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난 편에서는 제트 전투기 세대 정의와 1세대부터 6세대까지의 대표적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주력 전투기는 대부분 프로펠러 구동식이었습니다. 추축국이었던 나치 독일의 포케볼프 FW-190은 2만 대 넘게 생산되었고 메서슈미트 BF-109는 34,000대 넘게 양산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제국의 제로기는 약 11,000대가 제작되었습니다. 추축국은 총 30만 대의 군용기를 제작했고 그중 3분의 1인 10만 대는 전투기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은 추축국의 2배 넘는 군용기를 양산했는데요. 영국의 허리케인과 미국의 무스탕, 헬캣, 썬더볼트가 유럽 전장과 태평양 전장을 누볐습니다. 연합국은 64만 대에 가까운 항공기를 양산했고 그중 4분의 1인 16만 대가 전투기였습니다. 추축국과 연합국 양진영에서 얼마나 많은 전투기와 조종사가 공중에서 산화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통계입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제2차 세계대전의 주력 공군기는 프로펠러 구동식 프로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종전 1년 전이 되어서야 제트 전투기가 참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한국 전쟁에서 미국과 소련의 제트 전투기가 격돌하면서 제트 전투기의 시대가 본격 개막되었습니다. 지난 편에서 1세대 제트 전투기의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핵심 포인트만 간략히 정리해보면 초기 1세대 기종은 터보제트 엔진을 채택했지만 여전히 직선형 날개 설계라서 한계가 있었고 후기 기종은 후트웨이를 채택해서 본격적으로 천음 속 비행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천음 속 비행 영역에 진입한 1세대 기종을 이해하려면 항공공학이 필요한데요. 임계마하수와 후트웨이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잘 들어보세요. 1세대 후기 전투기가 왜 후트웨이를 채택했는지 알려면 먼저 임계마하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임계마하수는 충격파가 항공기 날개 상부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마하수를 지칭합니다. 비행기가 음속보다 느린 마하 1 미만에서 비행할 때도 충격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양력을 생성해주는 날개 자체가 기류를 날개 상부에서 가속시키도록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하 1 이전에 날개 상부에 충격파가 발생하면 조파항력이 급증해서 고속 비행에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격파 발생을 지연시켜 임계마하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후트웨이 설계였습니다. 날개가 동체의 직각으로 붙어있지 않고 날개뿔이 기준으로 후양이나 전향의 각도로 붙어있는 날개를 각각 후트웨이 또는 전진익이라고 부릅니다. 정의가 다소 어렵게 들릴지 몰라도 사진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후트웨이를 처음 고안한 사람은 나치 독일의 항공기술자인 아돌프 부제만입니다. 1935년 그는 초음속 비행에 후트웨이를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원리는 간단한데요. 후트웨이 상부 대기 속력은 날개 앞전의 수직한 기류 속도 성분에 의해 지배되어서 충격파가 더 높은 전진 속도에서 형성되는 현상입니다. 즉, 후트웨이를 채택하면 자유기류보다 항상 후퇴각의 코사인만큼 느린 기류 속도 성분에 의해 충격파가 형성되므로 직선형 날개보다 충격파 형성이 지연되어서 임계마하수가 높아지므로 효과적인 천음속 비행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후트웨이 설계는 외관은 멋져 보여도 단점이 꽤 많습니다. 날개 중량이 늘어나고 양력은 줄어들며 높은 피치각으로 이착륙할 때 지면과의 윙팁 스트라이크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후트웨이는 천음속 비행이나 초음속 비행을 해야 하는 항공기 설계에서만 채택하는 게 좋습니다. 항공공학에 대한 설명은 이만 마치고 다시 1세대 전투기 설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초창기 1세대 전투기 5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최초의 제트 전투기는 나치 독일이 개발한 Me-262 슈발베입니다. 슈발베는 종전 1년 전에서야 전력화되었고 T-162 제트 전투기는 종전되는 해에 전력화되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패전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죠. 영국도 미티어를 전력화했는데 당시 연합군의 유일한 제트 전투기였습니다. 미국은 종전되는 해에 P-80 슈팅스타를 전력화해서 이탈리아 전선에 투입했습니다. 영국은 단발 제트기인 뱀파이어도 전력화했지만 종전된 다음 해였습니다. 초기 1세대 전투기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메서슈미트의 Me-262 슈발베입니다. 전 세계 최초 제트 전투기로 기록됩니다. 1942년 초도 비행 후 1944년 전력화되었습니다. 1,400여 대가 양산되었지만 100대 미만만 전투준비 상태였습니다. Me-262는 300 내지 450대의 연합군 군용기를 파괴했습니다. 초창기 제트 엔진 기술의 한계로 인해 단발 엔진 대신에 낮은 추력인 8.8kN급 터보제트 엔진을 2기 마운트해서 중량 대추력비는 0.28로 작았습니다. 날개는 혁신적인 후퇴익 설계이고 18.5도의 앞전 후퇴각을 지녔습니다. 최대 속력은 음속보다 낮은 시속 900km였습니다.
나치 독일 패망 후 기체와 설계 자료는 승전국들이 가져가서 미국, 영국, 소련의 제트 전투기 개발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인켈 P-162 폭스웨거입니다. 1944년 초도 비행 후 1945년 전력화되었지만 물자가 부족해서 금속 대신 주로 목재로 제작되었고 120대가 양산되었습니다. 폭스웨거는 카트리지 폭발식 사출 좌석을 최초로 구비한 제트 전투기였는데요. 제트 엔진이 조종실 바로 뒤에 동체 상부에 있어서 조종사의 자력 탈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승전국들은 폭스웨거를 전리품으로 챙겼는데요. 영국 왕립해군의 에릭 브라운은 487개 기종을 조종해서 시험 조종사의 전설로 불렸습니다. 그는 폭스웨거를 약점이 거의 없는 1등급 항공기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때는 적기였지만 훌륭한 제트기였습니다. 폭스웨거는 7.85kN급 터보제트 엔진을 한 기 마운트했으며 앞전 후퇴각은 없는 반면 뒷전 전진각은 23도에 달했습니다. 최대 속력은 음속보다 낮은 시속 840km였습니다. 영국도 제트 전투기를 개발했는데요. 글로스터의 미티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일한 연합군의 제트 전투기였습니다. 미티어는 한국 전쟁에도 참전했습니다. 1943년 초도 비행 후 1944년 전력화되었고 3,900여 대가 양산되었습니다. 미티어의 총 중량은 나치 독일의 Mi-262 슈발베급이었지만 추력이 더 높아서 중량 대 추력비는 0.45에 달했습니다. 초창기 제트 엔진은 추력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터보제트 엔진 2기를 마운트했으며 이후에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추력을 올렸습니다. 날개는 직선형 날개이지만 테이퍼를 주어 앞전과 뒷전에 약간의 후퇴각과 전진각을 각각 두었습니다. 최대 마하수는 1000음속 영역이 시작되는 0.8이었습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처음 투입한 제트 전투기는 P-80 슈팅스타였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전선에 투입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당시에 미국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로키드 스컹크 웍스의 전설로 불린 켈리 존스는 설계 착수 후 불과 143일 만에 기체를 미국 정부에 인도했는데요. 이는 5개월도 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요새로 치면 현대식 항공기 개념 설계 정도를 할 수 있는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슈팅스타는 한국 전쟁에도 참전했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이 슈팅스타의 제트 소음을 본따서 쌕쌕이란 별명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1947년 창설된 미국 공군은 P-80의 제10번호를 F-80으로 변경했습니다. 슈팅스타도 여전히 후퇴익이 아닌 직선형 날개를 채택했습니다. 터보제트 엔진에 물을 분사해 추력을 일시적으로 증강시키는 기법을 써서 중량 대 추력비를 0.435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그래도 최대 속력은 1000음속에 못 미치는 마하 0.76이었습니다. 영국은 미티어에 이어서 뱀파이어를 1946년에 전력화했는데요. 영국 최초의 단발 제트 전투기로 기록됩니다. 1943년 초도 비행 후 1946년에서야 전력화되어서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기회를 놓쳤습니다. 1990년에 퇴역할 때까지 3,200여 대가 양산되었습니다. 전설적인 시험 조종사였던 에릭 브라운은 1945년에 해군용으로 개조된 시 뱀파이어로 엔티텀 항공모함에 최초로 이착함했습니다. 뱀파이어도 미티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테이퍼가 있는 직선형 날개를 지녔고 1000음속 아래의 마하 0.7일 근처에서 버페팅이 발생했습니다. 버페팅은 항공기에서 공기역학적인 가진이나 들뜸으로 인해 유발되는 일종의 진동입니다. 지금부터는 한국 전쟁 발발 무렵에 등장한 제트 전투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승전국인 연합국은 패망한 나치 독일의 숙련된 항공기술자와 첨단 항공기와 로켓, 그리고 설계 자료를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미국, 영국, 소련의 항공우주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전투기들은 초창기 제트 전투기와 달리 후퇴익을 지니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소련 최초의 후퇴익 제트기인 미그-15와 미국 1000음속 제트기인 F-86 세이버가 최초로 제트기 간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영국의 1000음속 제트기인 헌터는 한국 전쟁 휴전 다음 해에서야 전력화되었습니다. 소련은 패망한 나치 독일에서 많은 항공우주 기술자를 데려갔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미그-15 파고시입니다. 미그-15는 소련이 최초로 작전에 투입한 후퇴익 전투기로 기록됩니다. 1947년 초도 비행 후 1949년에 전력화되었고 13,000여 대가 양산되어 아직까지도 북한에서 제한적으로 운용 중입니다. 미그-15는 기수의 분할 전방 공기 흡입구를 두었습니다. 자유기류가 분할판에 의해 갈라져서 양쪽 덕트를 타고 조종실 주위를 거쳐 다시 합쳐진 덕트를 탄 후에 엔진으로 유입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설계가 단순하고 외부 흡입구가 없어서 항력이 감소합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기수에 레이더를 둘 수 없고 1000음속 초음 속에서 기류를 교란하는 충격파를 기수에서 발생하며 덕트 라우팅으로 인해 구조 복잡도가 증가합니다. 미그-15는 날개 뿌리에서 먼저 발생한 실속이 아웃보드 쪽으로 전파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 날개 상부에 펜스를 두었습니다.
소련은 미그-15를 한국 전쟁에 투입했고 미국도 이에 맞서기 위해 다음에 소개할 F-86 세이버를 한국 전쟁에 급파했습니다. 미그-15는 초기 1세대 추력보다 높은 26.5kN급 터보제트 엔진을 채택해서 중량 대추력비를 0.54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날개 앞전을 35도까지 뒤로 젖히는 후테익 설계를 채택하여 최대 마하수도 0.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F-86 세이버는 미국의 천음속 제트 전투기입니다. F-86 세이버와 미그-15는 한국 전쟁에서 세계 최초로 제트 전투기 간 공중전으로 유명해졌습니다. F-86의 후속 기종인 F-100도 세이버 이름을 물려받아 슈퍼 세이버로 재식명이 정해졌습니다. 1947년 초도 비행 후 1949년에 전력화되어 총 9,860대가 양산되었습니다. 세이버도 미그-15처럼 기수에 흡입구를 두었습니다. 세이버는 미그-15보다 크기가 약간 크고 무겁지만 엔진 추력 수준은 비슷했기 때문에 중량대 추력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최대 마하수는 0.94로서 미그-15보다 약간 높았고 앞전 후퇴각도 40도나 되어 미그-15보다 컸습니다. F-86 세이버와 미그-15 파국 간의 세기의 공중전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반 세기가 3번이나 흐른 지금까지도 명쾌한 결론이 없습니다. 휴전 무렵 세이버 미군 조종사들은 공대공 전투에서 78대의 세이버만 손실되고 792대의 미그-15를 격추했다고 인정받았는데요. 이는 1대 10의 놀라운 격추율이었습니다. 사실 이 격추율은 너무 과장된 수치입니다. 당연히 소련과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2005년에 발간된 한국전쟁 에이스란 책에 따르면 1대 2 격추율로 줄어들었습니다. 더욱이 2008년 미국 랜드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실제 격추율은 1대 1.8이고 소련 조종사 조종 미그-15는 1대 1.3 격추율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격추율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후커의 헌터입니다. 1951년 초도 비행 후 1954년에 전력화되었고 1900여 대가 양산되었습니다. 헌터는 이전의 글로스터 미티어를 대체했습니다. 영국 왕립공군의 고개 비행단인 레드 에로우의 전신인 블랙 에로우가 1956년 창단되면서 헌터는 고개 비행용으로도 운용되었습니다. 헌터의 터보제트 엔진 추력은 세이버나 미그-15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되어서 중량 대추력비가 현대식 전투기 수준인 0.94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세이버보다 더 큰 앞전 후퇴각을 지녔는데요. 44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마하수는 여전히 천음속 영역인 마하 0.94였습니다. 1세대 제트 전투기들은 얼마나 장수했을까요? 나치 독일의 제트 전투기들은 전장에 투입되자마자 종전되어서 승전국들의 멋진 전리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미티어와 슈팅스타는 1980년을 넘기지 못했고 뱀파이어는 1990년까지 운용되었습니다. 미그-15는 반세기가 한참 넘은 지금도 북한에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에서 미그-15와 세계의 공중전을 벌였던 세이버는 1만 대 정도 양산되어 1994년까지 운용되었습니다. 헌터는 아직도 짐바브웨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40년대와 1950년대에 등장했던 1세대 제트 전투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항공과 비평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